자, 자, 오늘은 이제 학생들이 질문한 내용들 몇 가지를 내가 알려줄게요. 자, 질의응답. 자, 1번 보관법. 보관법은 영어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 이게 그림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봐요. 가령 픽셀 값이 3, 9, 6 뭐 이런 식의 연속된 픽셀 값이 있어요. 얘를 5개의 픽셀로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이 396을 이용해서 이 5개짜리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시작이 3이고 끝에가 6이니까 3이고 6이고 그럼 9 이렇게 3개의 픽셀이 있고 그 사이를 채워주면은 확대하기 굉장히 손쉽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이 확대를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는 제일 쉬운 확대가 뭐냐면은 자, 얘하고 얘의 중간값을 넣는 거 있죠. 그쵸? 중간값.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9 나누기 2는 6이 되죠. 6 넣고 그 다음에 이 사이 9하고 6 해서 이 사이 얘는 7.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령 이제 얘를 뭐 그래프로 그리면은 3 9 6이라고 하면은 3 9 6 자, 우리가 x1 x2 x3 이렇게 3개의 픽셀이 있는데 이렇게 연속되는 3개의 픽셀이 있는데 그 값이 3, 6, 9인데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 5개 픽셀로 늘릴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뭐 이렇게 직선을 긋고 이 중간 값도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직선을 긋고 이렇게 중간 값을 취하는 거. 이런 방식을 취하면은 이게 선을 긋고서 우리가 값을 취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를 1.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고 선형으로 이렇게 이제 5개 값으로 확장하면은 이게 좀 부드러워 보이진 않잖아. 그치? 이러면은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색깔이 이건가? 자, 우리 3개 값이 있으니까 얘에 대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2차 방정식 값이 3개가 있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그쵸? 이 3개 값이 있으니까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2차 방정식 상의 요 위치 요 값하고 요 값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 6, 9가 아니라 3 여기 뭐 대략 뭐 이쪽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서 정확히 하는 게 아니니까 우선은 대략적으로 하면 뭐 6.7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8 뭐 이 정도쯤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 값을 이런 식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2차 방정식을 이용했으니까 뭐 큐빅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자, 이거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을 이용한 거고, 자, 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나 이제 큐빅 인터폴레이션은 여러분들 책에는 없어요. 내가 추가로 더 설명을 한 거고, 단순하게 이렇게 중간값 이렇게 확대할 때, 이럴 때 늘리려면은 중간에 우리가 이 3개의 픽셀에서 5개의 픽셀로 이렇게 늘리려면은 이제 빈 공간이 발생하니까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까에 대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고, 이렇게 빈 공간을 채우는 이 과정을 여기서 이렇게 할 때 보관법을 이용해서 이 중간에 채운다, 이런 의미예요. 중간에 채우는 방법을 이제 보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폴레이션에 대한 이 얘기, 학생들이 질문사항에 이제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기엔 단순하게 우선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근데 이걸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값들을,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2차 함수, 뭐 3차 함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함수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2번 분할과 분류의 문제인데, 자, 학생들 콩 2개가 있다고 봐봐요. 과 쇠구슬 하나. 그러면 사진을 얘를 우리가 사진을 촬영했다고 봅시다. 이렇게 3개의 물체가 있죠.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콩, 쇠구슬, 이렇게 3개의 피사체가 있죠. 자, 여기서 분할은 뭐냐? 콩 1, 콩 2. 뭐 이렇게 합시다. 분할은 뭐냐면 콩 2를 다른 것과 구분하는 거. 그럼 자, 분할을 이용해서 콩 2를 추출하시오. 이러면은 예를 들어 콩 1만 이렇게 추출을 하면 돼요. 그쵸? 분할을 이용해서 쇠구슬을 추출하시오. 이러면 쇠구슬만 이렇게 추출하면 돼요. 근데 분류는 뭐냐면은, 자, 분할은 즉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근데 분류는 뭐냐? 얘는 먼저 얘기하면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는, 성질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자, 이때는 콩을 분류하시오. 이렇게 돼. 콩을 구분하시오. 이러면 어때? 콩을 구분하니까 콩 1과 콩 2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돼. 얘네 2개가 한꺼번에 나오겠지. 이때는 콩
콩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쇠구슬은 어떻게? 여기 안 나와. 근데 이제 뭐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쇠구슬로 구분하시오 이러면은 쇠구슬만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치? 그러면은 엑스레이 사진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나마 지금 좀 조금 익숙해질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을 하면은 자 콩 하나 콩 둘 다음에 쇠구슬은 뭐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해서 자 얘네 두 개하고 얘는 확연히 구분이 돼요. 그쵸? 그래서 분류는 이렇게 성질에 따라서 나누는 거고, 분할은 이렇게 얘네를 쪼개 놓는 거예요. 쪼개 놓는 거, 얘네를. 그래서 그 지난번 강의 자료를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죠. 이런 그림. 이런 그림에 여기는 이 색깔, 그 다음에 뭐 이쪽은 뭐 이 색깔, 그 다음에 이쪽은 이 정도 색깔, 뭐 이렇게 보면은, 자 물론은 이제 교재에서 설명한 거는 뭐 뇌 백질하고 회백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이런 피사체는 이게 피사체 피사체를 A란 장치에서 그 다음 B 장치에서 사진 2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을 이렇게 얻게 되면은 이게 여기 콩과 이제 쇠구슬처럼 이게 A 장치에 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A 장치 특징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다음에 B란 장비를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하면 각 부위에 따라서 또 어떻게 표현되는지 달라져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뭐 그냥 아는 내용으로 학생이 아는 수준 X선 사진을 촬영한 경우하고, 동일한 피사체에 대해서 MRI 사진을 촬영한 거하고, 사진의 그 밝기가 이 각 부위에 따라서 얘가 만들어지는 사진, 얘가 만들어내는 사진 전혀 달라진다고. 그치?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진을 이용해서 이 두 개에서 가령 콩이 어느 건지 이렇게 구분하고 쇠구슬이 어느 건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그치? 그걸 이제 그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은
세 번째 질문을 볼게요. 세 번째 질문 보면은 아마 내가 이 단순히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내가 15, 9, 7, 5 뭐 예를 들어서 3 이런 식으로 크기별로 이렇게 정렬을 했는데 이 방식은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으로 적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일부 학생이 여기는 오름차순으로 돼 있고 내 설명은 내림차순으로 해서 헷갈리는 학생이 있나 본데, 이거는 자 여기서 보면은 중간값, 최대값, 최소값 등등 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이 숫자 5개의 숫자 중에 가장 큰 값은 뭐지? 15죠. 그 다음에 중간은 7이고 가장 작은 값은 3이죠. 그래서 이 크기가 중요하지. 예를 들어 3, 9, 7, 5 아니다 내가 바보같이 잠깐만 새로 3, 5, 7, 9, 15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오름차순이죠. 오름차순. 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고 단지 이 값의 크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으로는 오름차순인데 내림차순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헷갈리다는 학생이 있는데 어느 걸 쓰나 크게 무방한데 중요한 거는 그 크기, 값의 크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값의 크기를 구분하는 게. 그 다음 질문이 여기지. 자, 그 다음 질문이지. 컨볼루션 필터링에서 자 필터 커널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프로세싱 그러니까 영상 처리를 원하는 그림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그치? 여기에다가 자 이런 필터 커널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자 첫 번째 픽셀이 여기라고 칩시다. 예. 첫 번째 픽셀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필터 커널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학생들이 헷갈린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 끄트머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 필터 커널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픽셀을 처리할 때도 이렇게 필터를 씌워야 되겠지. 물론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이 픽셀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잠깐만 수정할게.
자, 요 픽셀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필터 커널을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커널을 옆으로 이동하면서 쭉 계산하는데, 그럼 이제 문제,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헷갈린 부분이 이거 같아요. 얘네들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은, 그치?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계산을 할 때는 가상 아예 이 바깥쪽을 0을 채워버리고 0을 채워버린 다음에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그치? 여기 이쪽을 전부 다 0 0 0 0 0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 값들만 반영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뭐 다르게 한다면 여기 값 있지. 여기 뭐 가령 A라고 칩시다. 자, 이 바깥에 빈 공간에 대해서 이 바깥 값을 얘를 복사해 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 B, C라고 하면은 여기 B를 복사해 주고, 여기도 이쪽 편에서 보면 여기도 B를 복사해 주고, 여기 C를 복사해 주고, 이 대각선의 위치는 그냥 B를 이렇게 복사해 주고, 이런 식으로 마치 있는 것처럼 바깥에 여기 있는 값을 이용해서 바깥에 복사한 다음에 마치 있는 것처럼 해서 계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하기 나름이야. 어떤 방식으로 택하는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럼 필터링, 공간 영역 필터링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 왔었어요. 하나. 그 다음에 모폴로지. 자, 모폴로지라는 용어가 있는데, 모폴로지, 그 질문 학생 중에 한 명이 모폴로지라고 있는, 모폴로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아마 이 커널 얘기인 것 같은데, 커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질문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자, 예전 첫 시간에 이 변형이나 이런 것들은, 자, 동그란 애를, 예를 들어 동그란 애를 세모처럼 보이게 하려면은, 자,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 부분이, 자, 원래 이게 격자가 다 있는 거였죠, 그쵸? 근데 이 격자 위에 이 로봇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로봇 그림을 숨겼다가, 자 격자 그림, 로봇 그림 해서 얘네 두 개를 합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 필름이니까 필름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격자 그림, 로봇 그림. 그럼, 자, 필름이 10장짜리라고 칩시다. 이 변형 과정을 10장으로 해서, 이 변화 과정을 10장으로 묘사를 한다. 그럼 제일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장이고, 얘가 1초에 10장이 변화한다. 그러면 0.1초 첫 장에서는 격자만 있으면 돼. 격자 그림만 있으면 되고, 0.2초에서는 어때? 이렇게 격자 곱하기 0.9 더하기 로봇 곱하기 0.1 하면은 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격자가 진하게 나타나고, 그때 로봇은 희미하게 비치겠지. 이게 그림 두 장을 이렇게 곱해서 그냥 더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다음 0.3초에서는 격자 곱하기 0.8 로봇 곱하기 0.2 한 그림은, 여기서는 로봇가 슬슬 이제 그림에서 살살살살 진하게 비춰지겠지. 그치? 그러면서 쭉 가다가 마지막에는 격자 곱하기 0.1
그 다음 로봇 곱하기 0.9 하면 이제는 로봇 그림이 나오고 격자가 옆에 살짝 비치겠지. 그리고 이제 로봇 곱하기 1 하면은 격자가 로봇으로 이렇게 밝기가 바뀌면서 이렇게 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주거나 이런 류의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모폴로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걸 질문한 건지 진짜 이걸 질문한 건지, 아니면 아까 커널을 어떻게 적용하는 거 방법에 대해서 질문한 건지 내가 그 질문 받은 내용으로는 구분을 못해서 이렇게 둘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추가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커널이, 다양한 커널이 이렇게 있죠. 자, 이 다양한 커널이 있는데 이 커널을 보고 어떤 특성을 갖느냐. 자, 엄격하게 말하면 이런 단순한 구조의 커널들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숫자가 가령 이런 식의 커널이 들어왔다 그러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짐작하기가 좀 헷갈려요. 알 수가 없어. 좀 경험이 좀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커널의 형태 갖고 값 갖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일부는 이제 직접 커널을 이용해서 연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살짝 먼저 얘기하는 커널 여기 있는 커널 값 있죠. 얘네들이 그냥 1 넣고 8 넣고 뭐 마이너스 1 넣고 그냥 만들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넣고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커널 값들을 달리 계산을 해야 돼요. 달리 계산들, 그 계산을 하는 밑바탕이 되는 게 대부분 이제 주파수 공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갖는 걸 만들고 싶다 이러면 그 특성을 갖도록 주파수 공간에서 설정을 하고, 이 값을 이용해서 커널에 들어가는 값들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교재에 있는 이런 단조로운 것들은 학생들이 이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거고, 학생들부로 이걸 다 계산하라 그러면 계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아주 단순한 값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커널의 형태를 제시한 거고, 그래서 이런 단순한 구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얘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짐작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선에서 내가 이렇게 기재한 거 봐봐요. 이거 같은 경우에 봅시다. 여기하고 여기 값이 서로 반대지. 그러면은 자 이렇게 3 이런 픽셀에 얘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0이지. 얘 세 개 값을 다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3, 여기 중간 거는 0, 맨 아래 거는 플러스 3이지. 이러면은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런 구조는 이렇게 밋밋한 부분, 같은 숫자이면은 그림에서는 이런 밋밋한 부분을 나타내는 거겠죠. 이런 밋밋한 부분에 신호값을 0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면 밋밋한 부분은 다 지워지고 결국은 이 세로축으로 형성된, 예를 들어 봐봐, 0
뭐 3, 3. 이거는 아래로 내려가서 뭐야? 진해진 거지. 그치? 진해진 거지. 이 커널을 이용해 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0, 뭐 예를 들어 0, 3이 돼서 이 값은 3이 돼 버리죠. 그치? 그래서 경계가 이렇게 경계 부분 이쪽에 이 값이 3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3, 3, 3 이렇게 하면은 조금만 더 확장을 해 봅시다. 0, 3, 3, 3 하면은 자, 이 커널, 이 3개짜리 커널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 이쪽은 0이라고 가정하면 뭐가 됐든 0이 될 거고. 잠깐 지우고 하자. 이게 0, 0, 3, 3, 3 이걸 이 커널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면 어떻게 돼? 자, 여기는 0이 나올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3이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0, 0 해서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여기 값 계산할 때는 3, 3, 3짜리니까 0이 돼버릴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아래쪽도 아마도 0이 되면 어때? 자, 이 부분이 경계선이죠. 이 부분이 경계 부분. 경계만 이렇게 진하게 나타나지. 세로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단순한 구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고, 원래 그 전형적인 필터의 형태를 띠게 되면은 값이 이렇게 단조롭지 않을 거라서 학생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교재 31페이지에서부터 35페이지 내용 중에 그 영상 크기, 이웃 픽셀과 연결, 스케일링과 회전, 보관법, 뭐 영상 강화 등등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내가 수업 시간에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 같은데, 자, 학생들 영상 크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영상 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자면은,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영상에 자, 적어 봅시다. 가로 픽셀 개수, 세로 픽셀 개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영상 영상 i에 있는 픽셀 수는 어떻게 되죠? 가로 h라고 하고 세로 v라고 합시다. 그럼 픽셀 수는 단순하게 h 곱하기 v가 되죠. 그럼 자, 우리 여기 하나의 픽셀을 이렇게 가정해 보. 영상을 구성하는 픽셀 중에 얘를 p라고 합시다. 자, 이 p가 흑백일 때, 아니면 p가 흑백일 때 하고 칼라일 때. 자, 흑백일 때는 밝기 값으로 표현을 하죠. 칼라일 때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RGB로 표현이 돼요. 근데 빨간색이 얼만큼 각각의 값들이 이 값들이 변화하면서 우리가 이제 칼라를 표시한다면 칼라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럼 자, 흑백 그림의 경우 밝기 값을 뭐 256 레벨로 한다. 이건 8비트죠. 자, 그러면은 이 그림 전체 가로 H 세로 V인데, 자, 흑백 8비트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전체 그림이 차지하는 데이터량 자, 얘는 H 곱하기 V 곱하기 흑백이 8비트일 경우엔 8 이렇게 되겠죠. 전체 데이터량은. 이 경우 흑백 8비트. 자, 근데 컬러 그림이라고 가정하면은 저 데이터량은 이거는 H 곱하기 V 하고 RGB 3개가 있죠. 3개. 그런 다음에 이 각각의 빨간색에 몇 비트 할당하고 그린색에 몇 비트 하고 그 블루에 몇 비트 할당했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각각을 8비트를 할당을 했다.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 그림을 저장하는데 흑백 그림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저장을 하면 되고, 저장 공간이 칼라 그림은 이렇게 해서 저장 공간을 설정을 하면 돼요. 물론 이제 그림에 따라서 이게 비트 수가 4비트일 수도 있고, 그치? 얘는 이 그림에 따라서 뭐 16비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림의 성격에 따라서 그림이 어떤 장치로 이 영상을 만들어 놨느냐에 따라서 소요되는 그 양이 공간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쭉 우리가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 주 질의응답은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줄게요.